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짧고 단도직입적인 한마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태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여자를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태호 씨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임신을 해버렸네요. 호호. 마치 승리를 선언하듯 던진 말이었어요. 지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양팔을 활짝 벌리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좋아, 이혼하자. 태호와 내연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지연은 계속 춤을 추며 노래하듯 말했어요. 만세, 드디어 자유다. 4년간 고생한 보상이 이거구나. 정말 고마워.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반응에 태호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왜 이래? 미쳤다고? 아니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런데 과연 지연이 정말 그렇게 기뻤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의 충격이 너무 커서 이상한 반응을 보인 걸까요? 이야기는 몇 개월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새벽 6시, 아직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지연은 벌써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터에서 갓 구워진 식빵의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커피포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윤태호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깔끔하게 메어진 넥타이, 그의 모습은 여전히 든든해 보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지연아,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 저녁은 같이 못할 것 같은데. 태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실망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병원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병동을 오가는 지연의 모습은 늘 성실했어요. 환자들 곁에서 체온을 재고 약을 나눠주고 때론 불안해하는 보호자들을 달래기도 했죠. 그런 그녀를 보며 동료 간호사 미영이 말했습니다. 지연 언니, 결혼한 지 벌써 4년이죠? 이제 슬슬 아기 소식 있을 때 되지 않았어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에는 작은 바늘이 콕 찔리는 것 같았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런 질문들이 최근 들어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휴게실에서 선배 간호사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어김없이 그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졌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획적이야. 맞아요.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지연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호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처음에는 아직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였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조차 뜸했어요. 오후 늦은 시간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연은 복도 끝 작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늘도 한 명의 환자가 회복되어 일반 병동으로 옮겨갔고 그 보호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던 순간이 떠올랐죠.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작은 속삭임처럼 중얼거린 그 말이 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퇴근길 지연은 마트에 들러 태호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와 각종 채소를 샀어요. 김치찌개를 끓여주려고 했죠. 계산대 앞에선 젊은 부부가 아기용품을 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언제쯤 자신도 저런 설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양파를 썰며 눈물이 났지만 그게 양파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죠.
거실의 벽시계는 벌써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태호가 돌아왔어요. 문 열리는 소리에 지연은 반갑게 마중 나갔지만 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네. 고생했어요.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드실래요?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 회사에서 늦게 먹고 와서. 배불러. 지연은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찌개는 맛있었지만 왠지 쓸쓸했어요. 태호는 소파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예전엔 함께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신혼 때처럼 매일 달달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밤 10시 침실에서 지연은 거울 앞에 앉아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왠지 지쳐 보였어요. 옆에서는 태호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태호의 숨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작은 소음들. 모든 게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곧 아이가 생기겠죠? 그럼 이 집이 더 따뜻해질 테고. 작은 희망을 품으며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이어지겠지만 언젠가는 더 좋은 날들이 올 거라 믿고 싶었어요. 3개월 전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브런치를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다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제는 정말 준비해야 해. 계란을 부치는 손길에서도 설렘이 느껴졌죠. 오늘은 태호에게 중요한 제안을 할 날이었거든요. 식탁에 앉은 태호는 늘 그렇듯 태블릿으로 주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커피를 그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부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태호가 잠깐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신 준비도 할 겸 미리 확인해 보면 좋잖아요. 태호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굳이? 우리 둘 다 멀쩡한데.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아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잠시 생각하던 태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죠. 그래. 당신이 원하면 하자.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설렘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아이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지연은 바로 그날 오후 부부 종합검진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진 당일 두 사람은 함께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로 향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금식을 해야 했던 지연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하얀 벽과 깔끔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환자가 아닌 예비 엄마로 온 것이 특별했죠. 접수대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문진표를 받아들고 꼼꼼히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생리주기는 어떤지, 과거에 큰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은 있는지,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습니다. 반면 태호는 대충 몇 개만 체크하고는 금세 지루하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냈죠. 박지현님, 체열실로 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지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체열실에 들어가서 팔을 내밀며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의 따끔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프다기보다는 오히려 설렜습니다. 이 피 한 방울이
미래의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준비라고 생각하니까요. 각종 검사실을 돌아다니며 심전도,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연은 매 순간이 특별했어요. 초음파를 받으며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주실 때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에 잠겼죠.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임산부들의 모습도 부러웠습니다. 부인과 검사를 받을 차례가 되었어요. 지연은 긴장하면서도 기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며 그녀는 머릿속으로 아기 방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노란색 벽지에 작은 침대, 그리고 모빌이 달려있는 모습까지 모든 게 꿈 같았죠. 검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했지? 태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물었어요. 일주일 후요. 그때 다시 와서 결과 상담받으면 돼요. 지연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살짝 배어 있었죠. 그럼 당신이 스케줄 맞춰서 예약 잡아. 태호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지연은 그런 그를 이해했어요. 남자들은 이런 일에 대해 여자들만큼 민감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함께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유모차를 밀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도 곧 저런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옆에서는 태호가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죠. 지연은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하지만 지연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받게 될 그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결국 오늘의 그 황당한 반응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태호가 말했죠. 내일 회의가 길어져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받아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였지만 지연에게는 왠지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었기에 혼자서라도 가기로 했어요. 병원 접수 창구에서 두꺼운 하얀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박지연, 윤태호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봉투가 예상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병원 1층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두 장의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것부터 펼쳐보았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부인과 검사.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이상 소견 없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태호의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연의 눈동자가 한 곳에 고정되었어요. 정액 검사 결과 부분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문구가 있었거든요.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몇 번이고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그 무정자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에 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어요. 지난 4년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직 우리끼리만 있자던 태호의 말, 주변에서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이던 그의 어색한 표정, 임신에 대한 대화를 슬쩍 피하던 모습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어요. 동시에 태호에 대한 연민도 들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카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은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이걸 태호에게 어떻게 말하지? 말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끝없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집에 돌아온 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오늘 회의가 정말 길었네. 결과는 어땠어? 별 문제 없었지? 태호의 무심한 질문에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간신히 목소리를 낸 것은 몇 초 뒤였어요. 응, 내 쪽은 괜찮다고 하네. 그래, 다행이다. 고생했어. 태호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지연은 부엌으로 향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분노, 실망, 연민, 그리고 깊은 허탈감까지. 저녁 준비를 하는 손길이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거든요. 태호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져 잠자리에 들었지만 지연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태호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태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지연은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죠.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한 채로 살아가야 할 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국 오늘의 그 예상치 못한 해방감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박지연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집, 같은 침실, 같은 식탁이었지만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윤태호의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셔츠를 입고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셨죠.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의 손동작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예전과 달리 보였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태호를 지켜보던 지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설마 본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태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생하세요라며 따뜻하게 배웅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말조차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 지연은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태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업무 중에도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태호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임신부 병동을 지날 때면 가슴이 더욱 아려왔어요. 나는 평생 저런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건가? 그리고 태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태호는 늘 피곤하다며 곧장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지연은 그가 벗어놓은 옷을 정리하면서 무심코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낯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주였고 금액으로 봐서는 2명이 식사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태호는 그날 회사 야근이라고 했었는데 영수증의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여보, 지난주 화요일에 뭐 했어요? 샤워에서 나온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화요일? 회사에서 야근했는데. 몇 시까지요? 늦게까지. 왜? 태호의 대답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지연에게는 그 무심함조차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는 태호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며칠 후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이 빨래를 하다가 태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건 분명 지연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미묘하고 달콤한 젊은 여성이 쓸 법한 향이었죠.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 요즘 새로 바뀐 동료 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냥 궁금해서요. 태호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고 지연을 쳐다봤어요. 별로 없는데 왜 갑자기?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금세 평상시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의 관찰은 더욱 세밀해졌어요. 태호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횟수,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 평소와 다른 말투나 행동,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의혹들이 지연을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 태호가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회사에 잠깐 나가야 해. 주말에도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 너머로 나가는 태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거든요. 홀로 남은 집에서 지연은 서재에 있는 태호의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지만 달력에 표시된 몇 개의 날짜가 눈에 띄었어요. 그 날짜들은 태호가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지연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지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래요? 표정이 안 좋은데? 후배 간호사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지연은 정작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무정자증이라는 사실도 남편에 대한 의혹도 모두 혼자만의 비밀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태호가 샤워하는 동안 지연은 그의 휴대폰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무정자증 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지연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 지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 태호,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낯선 영수증과 향수 냄새,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모든 일상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태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연이 4년간 사랑했던 그 사람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여보, 나 좀 이상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태호는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봤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 다 괜찮을 거야. 그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지연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지연은 결심했어요. 당장 모든 것을 따지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더 이상 순진한 아내로 살지도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한 걸음 뒤에서 태호를 지켜보며 진실이 무엇인지 천천히 밝혀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턴 내 눈이 달라질 거야. 진실이 뭔지 끝까지 확인해 볼 거야. 어둠 속에서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죠.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거라는 것을. 박지연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쌓여가는 작은 단서들이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영수증 한 장, 양복에 묻은 낯선 향기,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모든 것이 퍼즐의 조각처럼 느껴졌죠. 특히 태호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는 그 작은 화면 속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금요일 밤 태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지연은 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화면을 켜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내려다보던 지연의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햄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지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도 그리웠어요. 태호 씨 없으면 정말 못 살겠어요. 나도야. 빨리 만나고 싶어. 지연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무정자증 진단 결과와 함께 이 메시지들은 그녀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손끝이 얼어붙은 듯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추는 걸 듣고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숨을 쉬는 태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지? 4년 동안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며 가슴을 짓눌렀죠. 다음 날 저녁 지연은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태호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집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태호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낯선 여자가 내렸어요. 긴 생머리에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메시지 속 이름의 주인 오엠이었죠.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거리낌 없이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지연 앞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무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지연은 눈물이 솟구쳤지만 끝내 참아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해진 거야. 지연은 차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거든요. 일주일 후 병원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선배 간호사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희 남편 말인데 혹시 알고 있어? 뭐요? 외부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문까지 돌던데. 순간 지연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귀가 멍해지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죠. 무정자증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중의 배신이자 조롱 같았어요.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네. 선배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지연은 멍한 상태로 일했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충격적인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지?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연은 태호를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똑똑히 알겠어.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죠. 그날 밤 태호가 잠든 후 지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랍에서 무정자증 검사 결과지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무정자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단 말인가요? 갑자기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검사 결과를 바꿔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지연이 직접 병원에서 받아온 봉투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며칠 후 지연은 인터넷으로 무정자증에 대해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정자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완전히 정자가 없는 경우와 일시적인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태호의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가능성이 스쳐갔어요. 혹시 그 여자의 아이가 태호 아이가 아닐 수도. 하지만 그렇다면 왜 태호는 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태호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지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순진했던 아내는 사라지고 진실을 추적하는 한 명의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걸 직감했죠. 박지연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노를 가슴 깊숙이 묻어둔 채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한 미소를 지었어요. 윤태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계산된 태도였죠. 거울 앞에서 연습한 그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웃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거야. 집안에서 지연은 여전히 완벽한 아내였어요. 아침에 커피를 끓여주고 저녁에는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호가 늦게 들어와도 고생했어요라며 자연스럽게 맞아줬죠. 태호는 그런 지연을 보며 점점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비밀이 완벽히 숨겨져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에요. 지연은 그런 태호의 표정을 관찰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아, 계속 방심해. 그게 네 무덤이 될 테니까. 태호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도 샤워할 때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모든 것이 증거였어요. 지연은 그 모든 순간들을 마음속 기록장에 새겨두었습니다.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어요. 지연은 태호가 출근한 후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영수증들, 양복 주머니에 묻은 립스틱 자국, 차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까지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특히 카드 사용 내역은 보물창고 같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보석상, 태호의 발자취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지연은 각각의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하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거의 정기적으로 같은 곳들을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도 틈틈이 준비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변호사의 조언은 명확했어요. 재산 분할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네요. 부동산, 예금, 투자 내역 모두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지연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법적 전쟁을 위한 무기들이 하나씩 준비되고 있었어요. 경제적 독립을 위한 작업도 시작했어요. 지연은 태호 몰래 자신만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매달 받는 간호사 월급의 일부를 조금씩 이 계좌로 옮겼어요. 보험금 수익자도 조용히 변경했죠.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갔습니다. 지연의 책상 서랍에는 두꺼운 파일이 생겼어요. 이혼 준비라고 적힌 그 파일에는 각종 증거 자료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영수증, 통화 내역서, 사진들. 마치 수사 파일 같았죠. 태호와 오해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어요. 태호는 집에서도 당당하게 그 여자와 통화했고 때로는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태호의 차에서 여성용 헤어핀을 발견하기도 했죠. 분명 지연 것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그 헤어핀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증거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물적 증거까지 확보한 셈이었어요. 지연은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매일 울고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병원 동료들은 지연 씨, 요즘 더 밝아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복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도 고려해 봤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인터넷으로 몇 군데 업체를 알아보며 견적을 문의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호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차분해 보여? 뭔가 좋은 일 있어? 지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지금은 모르는 게 약이겠지.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오면 이미 늦을 거야. 지연의 수첩에는 빼곡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설 탐정 고용, 결정적 현장 증거 확보, 재산 분할 소송 준비, 새 직장 알아보기. 그 노트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태호와 오해미를 향한 정교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특히 타이밍을 재는 것이 중요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증거를 인멸당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지연은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밤마다 침실에서 태호가 잠든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속아주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야. 달빛이 그녀의 차가운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전에 순진하고 믿기 좋아했던 아내는 사라지고 냉철하고
계산적인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복수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지배했어요. 파일 정리를 마친 지연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강인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 승자인지 알게 될 거야. 지연의 눈빛에서 더 이상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지연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지연은 침착하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순간이었거든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태호와 그 여자 오엠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볼록 나온 상태로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지연은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일어서며 차갑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앉아. 할 말이 있어. 지연이 기계적으로 맞은편 의자에 앉자 태호는 망설임 없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짧고 단호한 그리고 잔인한 한마디였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태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오해미를 쳐다봤어요. 그 여자는 배를 쓰다듬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태호 씨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임신을 해버렸네요. 호호. 승리자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거만한 웃음이었어요. 마치 지연을 철저히 무너뜨리려는 듯한 말투였죠.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와 오해미는 그녀가 울부짖거나 분노에 휩싸일 거라 예상했겠지만 지연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갑자기 양팔을 활짝 벌리더니 거실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 이혼하자. 지연의 목소리는 노래하듯 가볍고 해방감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춤을 추며 돌아다녔어요. 치마가 펄럭이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죠. 태호와 오해미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이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지연이 무너지고 애원할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외쳤어요. 만세, 드디어 자유다. 4년간 고생한 보상이 이거구나. 정말 고마워. 그녀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고 팔과 다리가 공중을 가르며 마치 발레리나처럼 우아한 춤사위를 그렸습니다. 태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어요. 야, 너 미쳤어? 왜 이래? 하지만 지연은 춤을 멈추지 않은 채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미쳤다고? 아니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하지만 그 웃음과 춤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지연의 내면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건 내 연극의 일부일 뿐이야. 겉으로는 광란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지연은 춤을 멈추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웃었어요. 아,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줄 몰랐어요. 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원한다면 도장 찍어줄게요. 더 이상 붙잡지도 않을 거고요. 태호와 오해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린다고 느꼈을 거예요. 오해미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에서
악착같이 버티는 것보다는.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어요. 계속 그렇게 생각해. 그게 너희에게 독이 될 테니까. 그럼 축하드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태호는 미묘하게 당황한 표정을 보였지만 오혜미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지연의 반응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지연은 계속 웃으며 생각했어요. 진짜 무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태호의 무정자증, 수집한 모든 증거들, 그리고 법적 준비까지.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거든요. 그럼 저는 짐 정리하고 나갈게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요. 지연이 일어서자 태호가 말했어요. 응, 그렇게 하자. 변호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감사해요. 지연의 대답은 너무도 순수했어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태호와 오혜미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오혜미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러게. 좀 이상하긴 한데. 태호도 어딘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침실에서 지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어요. 아까까지의 광란의 기쁨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기 한번 잘했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후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혼 준비라고 적힌 그 파일에는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지연은 파일을 넘기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무정자증인 네가 어떻게 그 여자를 임신시켰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웃을 수 있는 건 잠시뿐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무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의 연기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완벽히 계산된 전략의 첫 번째 수였습니다. 태호와 오혜미가 방심하게 만든 오늘의 연기가 결국 그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인 거야.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위해 오늘의 완벽한 연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연기는 대성공이었죠.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한 색색의 풍선과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아이의 첫 돌잔치를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북적거렸죠. 아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까지 모두들 웃음을 띠고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연회장 입구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들어서는 박지현이었어요. 사람들은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저 사람, 태호 씨 전부인 아니야? 설마, 여기 왜 온 거야? 작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무대 중앙에는 윤태호와 오혜미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값비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고 오혜미는 화려한 핑크색 드레스로 모든 시선을 끌고 있었어요. 아기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두 사람의 품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소중한 아이의 첫 돌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 오혜미도 밝은 미소로 이어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아기가 건강하게 첫 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녀는 아기의 뺨에 뽀뽀하며
행복해 보였어요.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지연은 뒤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지난 2년간 준비해온 그날이었거든요. 사회자가 나와서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그때 지연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어요. 무대 위에 태호와 오해미도 지연을 발견하고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연 씨, 여기가 어딘데 나와요? 태호가 마이크에서 입을 멀리하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태연하게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이 사회자에게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여러분,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윤태호 씨의 전 부인 박지연입니다. 순간 연회장에 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단순히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어서예요. 지연은 핸드백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2년 전 그날 태호의 종합검진 결과지였어요. 그 종이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윤태호 씨의 의료 검진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는 급하게 지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계속 말했습니다. 윤태호 씨는 무정자증 환자입니다.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와 놀람의 탄성만이 들렸습니다. 오해미는 아기를 꼭 안고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셨어요. 지연은 한 발 더 나아가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무정자증인 남자가 어떻게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말을 마치며 지연은 오해미를 똑똑히 바라봤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저 아이는 누구 아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혼한 거구나. 속삭임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태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가. 하지만 지연은 마이크를 놓지 않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축하하고 계신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 모두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회장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어요. 몇몇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연이 내민 의료 결과지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무력했어요. 지연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말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그 누구도 숨을 수 없어요. 그녀의 표정은 마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처럼 평온했어요. 지연이 무대에서 내려와 연회장을 나서려 하자 태호가 뒤쫓아왔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이게 무슨... 하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연회장 밖으로 나선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모든 것이 드디어 해결된 기분이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차가운 겨울 공기가 창문을 스쳤지만 지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태호와 오해미는 무너진 축제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는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지연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2년간의 치밀한 준비와 기다림이 마침내 완벽한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자유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호가 다니던 회사는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진짜 아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야? 의료 결과까지 공개됐다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태호는 사무실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뒷담화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클라이언트들 앞에서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회사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인사팀장이 태호를 불렀어요. 태호 씨,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말로 사직하는 게 어떨까요? 그것은 권유가 아닌 통보였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잔치에 참석했던 지인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맘카페에서도 그녀는 따돌림을 당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도 부담스러워졌죠. 언니 미안한데 요즘 좀 바빠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아, 혜미야. 나도 집안일이 많아서. 친구들의 차가운 반응에 오해미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예전에는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하기 바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태호와 오해미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로 신경질을 부렸고 아이 돌보는 문제로도 자주 다퉜어요. 도대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야? 태호가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분명 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정자증이라니. 그럼 네가 다른 남자랑. 오해미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당신 아이인 줄 알았어. 정말이야. 나도 그런 병이 있는 줄 몰랐잖아. 그럼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거잖아. 태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해미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클럽에 갔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정말 기억도 잘 안 나고 당신이랑 만나던 시기랑 비슷해서 당연히 당신 아이인 줄 알았다고.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그들의 고함 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위기가 닥치자 남은 건 의심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클럽에서 만난 남자? 태호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외쳤습니다. 나도 몰라. 정말 몰라. 그냥 한 번뿐이었고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당신 아이라고 확신했었다고. 오해미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신감만 깊어져 갔어요. 둘 다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임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과거가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돌잔치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올린 글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댓글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불륜도 모자라 속임수까지, 아이가 불쌍하다. 태호와 오예미는 외출하기도 두려워했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예전엔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명절 때 만나던 가족 모임에서도 그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돌잔치가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셈이었죠.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박지연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녀에게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끓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지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녀의 입술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 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끝까지 견뎌냈고 끝내 이겨냈다. 공원을 산책하는 연인들, 아이들과 놀아주는 부모들, 강아지와 함께 뛰어노는 가족들. 모든 게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지연은 이제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 진짜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미뤄뒀던 꿈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한편 태호와 오해미는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한때 사랑한다고 믿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의 한 번의 진실 폭로가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혼하자. 결국 태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오해미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박지연의 복수는 완전히 끝났어요. 윤태호와 오해미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었고 그들의 관계도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지연은 침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스러웠던 지난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페이지들을 넘기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새 일기장을 펼치며 지연은 첫 페이지에 썼어요. 새로운 시작. 이제 나는 진짜 자유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둔 채 앞으로의 삶을 위해 새로운 페이지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돌잔치 사건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태호와 오해미의 몰락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했어요. 반면 박지연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재건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봄을 맞이하는 나무처럼 말이에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지연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걸음걸이에 탄력이 생겼고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환자들과 대화할 때도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죠. 특히 회복 중인 환자들을 돌볼 때의 그녀는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할머니 환자의 손을 잡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지연을 바라보며 동료 간호사들은 감탄했습니다. 지연 언니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얼굴에 빛이 나네요. 후배 간호사 미영이 말하자 지연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제가 저를 돌보기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퇴근 후 지연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계획했어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 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마치 지나간 시간들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해변가 작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 지연은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나왔어요.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죠. 저녁 노을 시간, 지연은 해변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끼네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 말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새로운 취미들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만뒀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했고 요리 수업에도 등록했어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고독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와 대화하며 진짜 자신을 발견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페이지를 넘기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연아, 정말 지연이 맞지? 고개를 들어보니 대학교 선배인 김민수가 서 있었어요. 의대를 나와 현재는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그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반가웠어요. 민수 선배,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지연의 맞은편에 앉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들리는 소식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일상까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지연이 정말 많이 달라 보여.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이 뭔지 알 것 같거든요. 헤어지기 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 되면 가끔 만나서 커피라도 마실까? 동네도 가깝고 서로 의료계에서 일하니까 할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어요. 민수와의 만남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다시 누군가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장을 펼쳐 썼어요. 오늘 선배를 만났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대화였다. 나도 여전히 사람과의 소통을 갈망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맛있는 브런치 집 알려줄게. 혼자 가기 아까운 곳이거든. 지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주말 브런치 자리에서 두 사람은
더욱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는 소아과에서 겪는 따뜻한 에피소드들을 들려줬고, 지연은 중환자실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지연이는 정말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아. 그런 간호사를 만나는 환자들은 행복할 거야. 민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연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과찬이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헤어지며 민수가 말했어요.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전시회에 함께 가면 어떨까? 의료 관련된 과학 전시인데 흥미로울 것 같아. 지연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기대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여자로서의 행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설레었어요. 어느 저녁 병원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지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날의 상처는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내 삶을 다시 웃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였죠. 그리고 이제는 여자로서의 행복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한 여자의 당당한 발걸음이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